어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내려놔. 태극기예요. 대한민국 국기예요. 누가 여기서 외국 국기 들으라고 했어? 허락 받았어? 오늘 한국전쟁 기념행사예요. 우리 참전용사도 와 있죠. 같이 추모하러 온 거예요. 노인네는 닥쳐. 어디라고 끼어들어. 허락은 무슨 허락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야, 너 안 되겠다. 말이 많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야겠어. 여기는 내가 곧 법이야. 경찰관은 참전용사를 뿌리치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중년 여성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그 뒤 경찰서에 데려가서 유치장에 가둬놨는데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대법원장에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전화 받은 경찰서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됐는데요. 당장 그 여자를 석방해. 당장. 도대체 전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새벽 5시, 워싱턴 DC의 아파트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이미 눈을 떴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내일이면 연방판사로 임명되는 날. 하지만 그보다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을 열자 낡은 태극기가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군데군데 바랜 자국이 있었죠. 서연은 태극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이 깃발은 우리의 자부심이란다. 10살 때 들었던 그 말,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젊은 시절 낯선 땅에서 자유를 위해 싸웠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미국에 정착했어요. 이민자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늘 당당했습니다. 서연은 옷장을 열었어요. 검은색 정장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연방검사로 일하면서 늘 입던 옷들. 내일부터는 판사복을 입게 될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거울 앞에서 작게 중얼거렸죠. 39살,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연방판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는지.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메이플턴까지는 차로 2시간. 서연은 핸들을 잡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그곳에서 한국전쟁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꼭 가고 싶어 했을 행사였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연방법원에서는 김서연 검사의 판사 임명식이 열립니다. 한국계로는 3번째. 서연은 라디오를 껐어요. 내일의 영광보다 오늘의 추모가 더 중요했습니다. 메이플턴은 작은 도시였어요. 인구 8만의 조용한 곳. 하지만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서연은 시청 앞 광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극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백발의 참전용사들이 보였어요. 가슴에 훈장을 단 노인들. 서연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제 아버지도 참전용사셨어요. 한 노인이 따뜻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죠. 반갑소. 당신 아버지 성함이? 김영수입니다. 1952년에 참전하셨어요. 아, 김상사. 기억하오. 용감한 분이셨지.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태극기를 높이 들었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그 순간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이봐요, 거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돌아보니 경찰관 한 명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제이크 밀러라고 적혀 있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 깃발 내려놓으시오. 밀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건 한국 국기예요. 오늘은 한국전쟁 기념행사. 허가 받았어? 밀러가 말을 잘랐어요. 그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죠. 허가요? 이건 추모 행사인데요. 이 도시에서 외국 국기를 들려면 허가가 필요하오. 규정이야.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참전 용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경관님, 이건 상식적으로 상식? 법이 상식보다 우선이요. 밀러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어요.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순간 아버지가 겪었을 차별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랬을까요? 이유 없는 적대감, 근거 없는 의심. 또 다른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브래드 톰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0살 남짓 보이는 젊은 경관이었죠. 뭐가 문제죠, 선배님? 이 여자가 허가 없이 외국 국기를 들고 있어. 톰슨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 서연은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동양인이네요. 신분증 있습니까? 서연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죠.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전쟁 기념. 신분증이나 보여주시오. 밀러가 다시 말을 잘랐어요. 서연은 운전면허증을 건넸습니다. 밀러는 면허증을 보며 코웃음을 쳤죠. 워싱턴에서 왔군. 뭐 하는 사람이요? 저는 연방검사입니다. 순간 밀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죠. 검사? 그래서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나? 여기는 메이플턴이요. 워싱턴이 아니야. 서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이건 적대감이었고 차별이었습니다. 태극기를 꽉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자부심, 참전용사들의 희생,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모욕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깃발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밀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항하는 거요? 저항이 아닙니다. 이건 제 권리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극기가 더 세게 펄럭였어요. 마치 서연을 응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밀러의 손이 수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21세기 미국에서, 그것도 추모 행사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광장을 지배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내일이면 연방판사가 될 사람이 오늘은 한낱 동양인 여자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평생 견뎌온 현실이었을까요? 이것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미국의 모습일까요? 서연은 태극기를 가슴에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됐습니다. 밀러의 손이 수갑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죠. 연방검사로서 수없이 봐온 부당한 체포. 이제 자신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관님, 수정헌법 제1조를 아시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법정에서 단련된 그 목소리였죠. 밀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평화로운 집회에서 국기를 드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예요. 밀러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입 다물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톰슨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아붙이는 것을 즐기는 듯했죠. 선배님,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시죠.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공무집행방해라니. 그저 법적 권리를 설명했을 뿐인데. 저는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관님들이 닥쳐! 밀러가 소리쳤어요. 침이 튀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죠. 그 순간 톰슨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어요. 저항하지 마시오. 서연의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어요. 수갑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죠.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태극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밀러가 발로 밟았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자부심이, 추억이 짓밟히고 있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요.
지금 울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경찰차까지 끌려가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즐거워했죠.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당당하게. 죄인이 아니니까요. 경찰차 안은 답답했습니다. 창문에는 철망이 쳐져 있었죠. 밀러가 운전석에서 돌아봤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역대 서장들의 사진. 모두 백인 남성이었죠. 이쪽이요! 톰슨이 서연을 밀었습니다. 휘청거렸어요. 수갑을 찬 채로 균형을 잡기가 힘들었죠. 조사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서연은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수갑이 너무 꽉 조여져 있었죠. 이름, 밀러가 서류를 펼치며 물었어요. 김서연입니다. 나이, 39입니다. 직업, 연방검사입니다. 밀러가 펜을 멈췄어요. 비웃음을 지었죠. 아직도 그 거짓말을 하는군.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신분증을 확인해 보세요. 법무부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입 다물어요. 밀러가 책상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서연은 놀라 움찔했죠. 여기서는 내가 법이요. 알겠어? 서연의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경찰이라니. 시민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다니. 변호사를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톰슨이 킥킥 웃었어요. 동양인 주제에 무슨 권리? 그 말에 서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죠. 평생 들어온 그 말, 동양인 주제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피부색으로 판단받는 현실. 밀러가 일어섰어요. 서연을 내려다봤죠. 유치장에 넣어. 반성할 시간을 줘야겠군. 서연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역사는 당신들을 심판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기만 했죠. 유치장은 차가웠습니다. 콘크리트 벽과 철창, 변기 하나와 낡은 침대. 서연은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손목의 수갑은 풀렸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처음이야? 옆 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돌아보니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였죠. 네, 처음이에요. 나는 3번째야. 무단횡단했다고 잡아왔어. 말도 안 되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유치장이라니. 당신은 뭐 때문에? 태극기를 들었다고. 한국전쟁 기념행사에서요. 여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밀러지? 그 인간은 유색인종을 보면 무조건 뭐라도 트집을 잡아. 작년에는 멕시코 국기 든 사람도 잡아갔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직적인 차별이었어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죠. 전화는 쓸 수 있나요? 꿈도 꾸지 마. 여기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권리 따위는 없어. 서연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연방판사가 될 사람이 지금은 차가운 유치장에 갇혀 있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할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니.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오후가 되었나 봅니다. 서연은 시계가 없어 시간을 알 수 없었죠. 그저 벽에 금만 세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 2시간이 지났을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구두 소리. 밀러였어요. 아직도 반성 안 했나?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밀러와 마주했죠. 반성할 게 없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밀러가 코웃음을 쳤어요. 고집이 세군. 좋아. 하룻밤 더 있어봐. 내일 아침이면 생각이 바뀔 거야. 서연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룻밤을 여기서? 내일은 임명식인데.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발? 제발. 밀러가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 빌어? 늦었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당신의 태극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당신이 꿈꾸던 평등한 세상은 아직도 멀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6시, 로버트 앤더슨 서장은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55세의 앤더슨은 메이플턴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찰서 앞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장님, 한 말씀만요. 연방판사 내정자를 체포한 게 사실입니까? 앤더슨은 당황했어요. 연방판사 내정자?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갔죠.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맨 위에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체포 기록이었죠. 김서연 39세 여성 공무집행방해. 평범한 기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FBI 워싱턴 지부였죠. 앤더슨 서장님이신가요? 긴급한 일입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앤더슨의 손에서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제 체포하신 김소연 씨는 연방판사 내정자입니다. 오늘 오후 임명식이 예정되어 있었죠. 앤더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석방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하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앤더슨은 급히 체포 담당자를 확인했어요. 제이크 밀러. 그 이름을 보자 한숨이 나왔죠. 또 밀러였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며 앤더슨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어요. 연방판사를 체포하다니. 그것도 한국전쟁 기념행사에서.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유치장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김 검사님, 아니, 판사님. 앤더슨이 헐레벌떡 철창을 열었어요. 손이 떨려서 열쇠가 잘 들어가지 않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제가 몰랐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서장님이 오셨군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흔적이었죠. 앤더슨은 죄책감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전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NBC, ABC.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죠. 김 판사님, 한 말씀만요. 어떤 혐의로 체포되신 건가요? 서연은 잠시 멈춰섰어요. 구겨진 옷을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죠. 순간 수백 명의 기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어제 아버지를 추모하러 갔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을 위해 싸우신 아버지를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태극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인데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연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법을 믿습니다. 정의를 믿어요. 이 일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품이 있는 대답이었죠.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을 말했습니다. 기자들은 감탄했죠. 그때 밀러가 경찰서 뒤편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한 기자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밀러 경관, 왜 체포하신 겁니까? 밀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카메라들이 그를 향했죠. 그건 규정대로 한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떤 규정입니까? 태극기가 불법인가요? 외국 국기는 허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구차한 변명이었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인종차별 아닙니까? 다른 국기도 단속하셨나요? 밀러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저 도망치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한편 워싱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연방판사 내정자에 대한 부당한 체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연방상원도 움직였죠. 법사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일 청문회를 열겠습니다. 김 판사 내정자께서 직접 증언하실 겁니다. 시민권 단체들도 들고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시위가 시작되었죠. 정의를 위해
참여를 멈춰라. 메이플턴 경찰서 앞에도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었어요. 어제는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냈죠. 앤더슨 서장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주지사, 상원의원, 시장 모두가 설명을 요구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당장 책임자를 처벌하세요. 앤더슨은 지쳐 보였어요. 3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톰슨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서장님, 저는 그냥 선배를 따른 것뿐. 변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앤더슨은 차갑게 쳐다봤어요. 나가! 한마디였지만 무게가 있었죠. 톰슨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경찰 노조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러웠죠. 경관들은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마녀사냥은 그만해야 합니다. 여론은 더 악화되었어요. 변명으로 들렸으니까요. 서연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거울을 보니 눈가에 멍이 보였어요. 수갑을 너무 꽉 채운 탓에 손목에도 자국이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김 판사님 괜찮으신가요? 임명식을 연기할까요? 아닙니다.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금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해요.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있었죠. 응원의 메시지를 적은 피켓도 보였어요. 김서연 판사님,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제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내일 청문회,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말할 겁니다. 폭풍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연방상원 청문회장. 아침 9시가 되자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연은 대기실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단정했어요. 손목의 멍자국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아직도 아팠죠. 하지만 그 아픔이 오늘의 증언을 더 진실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김 판사님, 시간입니다. 서연은 일어섰어요.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죠. 서연아,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단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청문회장 문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렸어요. 순간 수백 개의 눈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당당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으로 증인석을 향해 걸어갔죠.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서연 연방판사 내정자의 인준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서연이 자리에 앉았어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전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떨지 않았어요. 선서하시겠습니까? 서연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저 김서연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죠. 위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김 내정자님, 어제 메이플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는 아버지를 추모하러 갔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1952년 20살의 나이로 자유를 위해 싸우셨죠. 전쟁이 끝난 후 미국에 정착하셨고 평생 이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보관하셨어요. 두 나라 모두 자신의 조국이라고 하셨죠. 어제 저는 아버지의 태극기를 들고 추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태극기를 내려놓으라고 했죠. 허가받지 않은 외국 국기라면서요. 한 의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였으니까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메이플턴시의 조례입니다. 어디에도 국기 게시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증거였어요. 밀러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 저는 수정헌법 제1조를 언급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했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체포했습니다. 서연이 손목을 들어 보였어요.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권리도 전화를 할 권리도 거부당했어요. 위원장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똑바로 위원장을 바라봤어요. 제가 동양인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죠. 진실의 무게가 청문회장을 짓눌렀습니다. 유치장에서 만난 흑인 여성이 말했어요. 그 경관은 유색인종을 차별한다고. 작년에도 멕시코 국기를 든 사람을 체포했다고요.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 내정자님, 이것이 개인의 일탈입니까? 아니면 조직적인 문제입니까? 서연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한 사람의 일탈이 용인되는 것 자체가 조직의 문제입니다. 침묵은 동의와 같으니까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의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의원이 질문했어요. 판사가 되신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겁니까? 서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어요. 법 앞에 평등은 구호가 아닙니다. 실천이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판결을 통해 선례를 만들겠습니다. 차별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방청석에서 시작된 박수가 청문회장을 가득 채웠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청문회장 밖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으로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었죠. 서연의 증언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도 겪었던 차별, 말하지 못했던 아픔, 서연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어요. 구호가 시작되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휘날렸어요. 흑인, 백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모든 인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청문회는 계속되었어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죠. 법적 지식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판결의 의미는? 서연은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1954년에 이 판결은 분리화대의 평등이라는 궤변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통합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줬죠. 미란다 판결은요? 시민의 권리는 체포되는 순간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제가 어제 겪은 일과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의원들이 감탄했어요. 법적 지식도 완벽했지만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질문은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이 정리 발언을 했죠. 김서연 내정자님, 오늘 보여주신 용기와 품격에 감사드립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겸손한 제스처였죠. 이제 표결하겠습니다. 김서연 내정자의 연방판사 임명에 찬성하시는 분? 하나둘 손이 올라갔어요. 1명, 2명, 3명. 모든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김서연 내정자의 연방판사 임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방청석이 들썩였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죠.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딸이 해냈어요. 당신이 꿈꾸던 세상에 한 발 더 가까이 갔어요. 연방법원의 대법정. 오전 10시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기둥이 위험을 더했어요. 서연은 검은 법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대법원장이 앞에 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서연이 손을 들었어요. 순간 일주일 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수갑에 묶인 손목, 차가운 유치장 그리고 밟힌 태극기.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손은 정의를 위해 들어올려졌습니다. 저 김서연은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하고 선서가 시작되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할 것을 맹세합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선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약속이었죠. 박수가 터졌어요. 가족석에서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취임식이 끝나고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문패에 김서연 연방판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으로 살짝 만져봤습니다. 실감이 났죠. 책상 위에는 이미 사건 파일이 쌓여 있었어요. 서기가 들어왔습니다. 판사님, 첫 사건입니다. 시카고 경찰 과잉 진압 건이에요. 서연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며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흑인 청년이 경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었죠. 메이플턴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언제 공판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서연은 판례를 연구했어요.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일했죠. 경찰의 권한과 시민의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뉴스가 들려왔어요. 메이플턴에서 FBI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죠. TV를 켰습니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어요. 메이플턴 경찰서에 대한 전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직적인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밀러와 톰슨이 연방법원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죠. 아이러니했어요. 남에게 씌우기 좋아하던 수갑을 자신들이 차게 되다니. 서연은 TV를 끄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정이었죠. 월요일이 되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첫 재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전원, 기립. 법정 경위의 외침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서연이 법대에 앉았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새로운 책임감이 느껴졌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경찰의 보디캠 영상이었죠. 무방비 상태의 청년을 여러 명이 폭행하는 장면.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경찰관들은 위험을 느꼈습니다. 정당방위였죠. 서연이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청년은 두 손을 들고 있었어요. 저항의 기미도 없었죠. 변호인, 두 손을 든 사람이 어떻게 위협이 됩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변호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재판은 계속되었어요. 증인들이 나왔고 전문가들이 증언했죠. 서연은 모든 것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을 내릴 시간이 왔어요. 서연은 판결문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죠. 본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경찰의 권한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메이플턴에서의 경험이 판결문에 녹아들었어요. 피고인들은 유죄입니다. 과도한 무력 사용과 시민권 침해로. 판결이 끝났을 때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판결은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다른 법원들도 서연의 판결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노처럼 변화가 퍼져나갔죠. 한 달 후 메이플턴 재판의 결과가 나왔어요. 밀러는 징역 3년, 톰슨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민권 침해는 무거운 죄였어요. 앤더슨 서장은 자진사임했고 메이플턴 경찰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어요. 다양성 교육,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죠. 전국의 경찰서들도 자체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무도 제2의 메이플턴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가을이 왔어요. 서연은 짬을 내어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국립묘지에 하얀 비석들이 줄지어 있었죠. 아버지. 서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는 새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가 바라시던 세상,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아버지처럼 끝까지 싸울게요. 서연이 태극기를 비석 옆에 꽂았어요. 그리고 성조기도 함께 꽂았죠. 두 깃발이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돌아서는 서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눈물 자국도 있었지만 그보다 희망이 더 컸죠.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의를 향한 긴 여정. 그 첫걸음을 뗀 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경찰 개혁 움직임이. 서연은 볼륨을 높였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파장. 그것이 얼마나 멀리 퍼져나갈지는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상은 어제보다 나은 곳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곳이 될 거라는 것.